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테크닉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는 게 있죠. 들어봤죠? 자, 속도 결정 단계, 속도 결정 단계, 어떤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바로 여러 단계 중에 슬로우. 그래서 그 슬로우라는 표현이 있으면 속도 결정 단계를 활용해서 반응 메커니즘을 표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좀 말이 좀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사전 평형 혹은 빠른 평형이라고 하는 분석 테크닉도 있죠. 왜냐, 자, 이게 왜 테크닉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통 평형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평형은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건데 특별한 메커니즘 내에서 특별한 단계가 아주 재빨리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테크닉이 그 사전 혹은 빠른 평형이죠. 그래서 문제에 속도 결정 단계다 혹은 슬로우다 라는 말이 있으면 그 테크닉을 쓰는 거고 사전 평형이다 빠른 평형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정류상태 근사, 영어로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뭐 유명해서 줄임말로도 SSA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SSA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 SSA라는 언급이 있을 때만 이 테크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정류상태 근사라는 그 관련된 말도 없이 있는 메커니즘 정류상태 근사 쓰면 돼요? 쓰면 틀려요?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언급하는 힌트가 속도 결정 단계인 건지 사전 평형인지 정류상태 근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나와 있는 힌트에 대해서만 테크닉을 적용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정류상태 근사는 뭐냐? 어떤 특별 중간체가 그 농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된다 라고 가정하는 테크닉이 정류상태 근사죠. 그래서 어떤 중간체의 농도가 아주 일정하다라는 언급이 있을 때만 아니면 직접적으로 SSA를 써라 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정류상태 근사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문제, 바로 여기에 있는 오존이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임? 바로 이 오존이 반응물이고 저기 O2가 생성물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오존도 아니고 O2도 아니고 중간에 묘한 녀석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의 역할은 뭘까요? 얘는 중간체라는 거 알겠죠? 왜 촉매는 안 돼요? 촉매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야 촉매예요. 근데 여기 없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없었다가 나타난 다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중간체라고 한다. 효소는 중간체 아니죠? 효소는 촉매죠. 효소는 처음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촉매가 중간체 아니죠? 촉매가요? 촉매는 효소죠. 이게 뭐냐면 다시 뭐라고? 촉매도 중간에 있으니까. 촉매요? 네. 촉매는 처음부터 있으니까 촉매죠. 그래도 중간에도 있잖아요. 예? 중간에 없어요. 아 그래? 예. O I 마이너스. 효소는 처음에만 있는 게 효소예요. 아까 과산화수소요? 이게 나중에 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건 아까 과산화수소 반응에서 이게 효소였으면 이게 촉매였으면 이건 중간체겠죠. 같은 게 아니죠, 이건. 금속 촉매. 금속 촉매는 계속 촉매죠. 그니까 중간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금속 촉매는 잡고 있잖아요. 금속 촉매요? 금속에 어떤 물질이 들러붙은 건 좀 또 다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녀석이 들러붙은 것이 화학 반응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촉매는 계속 촉매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중간체 산소의 농도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도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DODT 저렇게 표현해요. 보이시죠? DODT. 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산소가 어디서 맹그러지느냐? 요 첫 번째 단계에서 맹그러지죠. 그래서 이때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K1 O3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면 없어지죠. 그럴 경우 K 인버스 O2 O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일어나면 또 농도가 변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때 여기에 요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얜 맹그러진다는 얘기겠죠. 맹그러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없어진다는 뜻이겠어. 무슨 말이 알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K1 반응으로 만들어지죠. 그럴 경우는 앞에 플러스. 첫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얘가 없어지죠. 그럴 경우 마이너스. 세 번째,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얘가 없어지니까 또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앞에 플러스, 없어지면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지금 0으로 두자는 게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가정? 이게 바로 SSA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짜잔. 이 산소의 농도를 보시다시피 K1 오존 그 다음에 K 역수 그 다음에 O2 그 다음 K2 오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중간체의 농도 변화로부터 그 중간체의 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전체. 자, 그럼 여기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두 번째는 생성물. 자, 보면 생성물. 자, 생성물이 누구냐면 O2죠. 그러면 생성물 O2의 농도 변화율을 볼 거예요. 생성물 O2의 농도 변화율. 찾았어요? 자, 그러면 농도 변화율이니까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기면 플러스, 없어지면 마이너스. 맞습니까? 자, 그러면 O2가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O2가 어디 등장하냐면 O2가 생성물인데 여기 등장하고 여기 등장하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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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요 반응으로부터 첫 번째 정반응으로부터 생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1의 오존 이 반응으로부터 생기죠.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 다음 첫 번째 반응이 역반응으로부터 없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역반응으로부터 없어지니까 빼기 K 역수 한 다음 O2 O. 그게 역수원 네, 뭐라고요? K1이랑 그냥 역수, 그러니까 K 인버스라고 쓴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 그 뭐냐면은 속도 상수가 있고 첫 번째 반응에 역반응 속도 상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값이겠죠. 그냥 다르게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반응에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생기죠. O2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써야 돼요. 플러스라고 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K2 반응물 곱해주면 되시겠죠? 그러면 K2 O O3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때 뭐 빼먹었어요? 그렇지. 이때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 반드시 2를 써줘야 돼요. 이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단계들에 비해 두 배씩 생성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봐요. 요 단계에서 하나 없어지죠. 아니, 하나 생기죠. 거꾸로 가도 하나 생기고 하나 없어지잖아요. 근데 두 개가 생기잖아. 즉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변화 비율이 더블링이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개수기 때문에 개수를 이때 빼보면 다 틀려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간체죠. 이게 중간체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요래 넣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원론적으로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테크닉이 있겠죠. 테크닉이 있겠죠. 어떤 테크닉이 있겠어요? 오가 0 어떤 테크닉이 있겠어요? 중간지가 전홍도를 자, 잘 봐요. 아까 정리상태 근사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 넣고 여기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 맞는데 그럼 잘 봐. 요건데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우르륵 정리하면 돼요. 근데 우르륵 정리할 때 계산이 좀 편하겠어요? 계산이 조금 귀찮겠어요? 귀찮죠. 물론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지만 계산이 귀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런 테크닉을 한번 써봐요. 나누기 5원 요거에다가 빼기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짜잔. 그런 거 안 하려면 무슨 말 알겠죠? 정류상태 근사를 쓸 때는 이런 식의 테크닉을 활용하면 계산이 훨씬 더 빨라져요. 아니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여기 놓고 계산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논리를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6년 내내 수학만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수학을 배웠다면 이거 이미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공통 부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빼주면 요거하고 요거만 살아남아서 예쁘게. 알겠죠?
그런데 빼줘봤자 어차피 이 부분은 뭐야? 어차피 이 부분 뭐가 돼요? 전체적으로 0이잖아. 0. 그러니까 뺀 다음에 이게 뿅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요 자리에다가만 얘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표현이 편해졌어요? 불편해졌어요? 훨씬 편해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리 넣으나 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뭐 같아야지 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쩌라는 얘기냐? 3K2O3를 여기 넣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 K1 K2 오존 농도의 제곱 나누기 K 인버스 O2 K2 O3 됐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O2의 농도 변화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3 반응 속도. 자, 반응 속도 V는 자, 어떻게 표현해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죠.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 오존 dt 이렇게 쓰거나 플러스 3분의 1 O2 dt 이렇게 쓰거나. 맞아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3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화학 양론 계수를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전체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생성물 입장에서는 플러스. 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건 0이었고요. 그럼 얘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돼요? K1, K2 오존 제곱 나누기 K-1 O2 더하기 K2 오존.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밀 상태 근사할 때 네. 그냥 무조건 중간체랑 생성물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그 정밀 상태 근사했을 때 네. 중간체랑 생성물 농도만 하면 돼요. 정리 상태 근사할 때 뭐 하라고요? 그 중간체랑 생성물만 농도 따져서 그 반응 속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뭐야? 일을 잘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농도를 따질 때 어떤 농도요? 어떤 물질의 농도를 따질 때 그 물질이 그 어떤 물질을 뭘 선택해요? 뭐의 농도를 찾을지를 통해. 문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체 속도식을 찾을 때 어. 막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하면 빠르다 이런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최종 반응 속도에서는 누구를 다 표현할 수 있냐면 생성물과 반응물 모두 속도식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 포함되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중간체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중간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겠어요? 우선 정류상태 근사에서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 정류상태 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류상태 근사라는 말이 있으면 그 정류상태 근사로부터 중간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체의 정보를 이것도 반응물, 이것도 반응물, 이것도 생성물이죠. 역시나 그 중간체의 정보를 반응물과 생성물로 표현하고 이게 어디선가 쓰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쓰인다라고 할 때, 쓰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반응 속도예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반응 속도는 항상 이런 꼴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에 입각한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율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생성물 O2의 농도 변화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역으로 반응물의 농도 변화율을 알아도 전체 속도를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울게요. 이 춘다. 자, 그럼 이미 끝난 건데 현준이가 질문한 거니까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안 해도 돼요. 자, 반응물 O3의 농도 변화율. 뭐 여기 있으니까 해보자고요. 그러면 D 오존 DT는 자, 반응물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반응물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맞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봅시다. 첫 번째 단계로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K1 오존. 맞아요? 그 다음 첫 번째 역반응으로 생기죠. 그럼 플러스 K 마이너스 1 O2 O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반응으로 사라지죠. 빼기 K2 O O3 됐죠? 그럼 여기서도 원론적으로 O 자리에다 뭘 넣으라고요? 넣으면 되지만 아까 테크닉을 배웠잖아요. 요거하고 누굴 유심히 바라본다? 정류상태 근사식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면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더하면 깔끔해지죠. 자, 그리고 이때는 아까 생성물에는 반응계수 2가 있었지만 반응물에는 다 반응계수가 1, 1이니까 1, 1이죠. 여기다가 그냥 다 1, 1, 1이 곱하거나 나누져 있는, 곱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어쨌든 그럼 이 경우는 요식하고 얘를 더하면 요거 소거되고 끝에 것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2 O3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고요? 0이고요. 그 다음 요 자리에다가 뭐를 넣고요?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K1 K2 O3 K 마이너스 1 O2 K2 O3 그러면 넣으면 당연히 같아져야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정류상태 근사다. 그러면 중간체에 대한 농도 변화 표현을 해요. 그 다음
그 중간체만의 농도를 반응물과 생성물로 표현해 놓고 그 다음 취향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 변화율, 생성물의 농도 변화율을 구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취향에 따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원래 정류 상태 근사랑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원래 전체 반응 속도식의 어딘가에 넣으면 전체 반응 속도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류 상태 근사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 저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라 했는데 네. 그러면 K 인버스가 음. 훨씬 큰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K 인버스가 네. K1보다 훨씬 큰 거예요. 아, 요 값이 크냐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농도로 유지가 되려면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문제에서 묻진 않아요. 문제에서 묻진 않는데 이 중간체가 저농도로 유지되려면요 이거예요. 얘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어요. 그런데 만들어지기만 하면 훌떡 반응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K1이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에서는 작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작으니까 잘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다음 얘가 갑자기 휙 없어져야 되니까 이 K2는 상대적으로 아주 커야 돼요. 그러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잘 안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이 O의 농도는 아주 저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정류 상태 근사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108페이지 한번 볼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108페이지에 학교 선생님 교재 108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이상한 표 하나 나오죠? 요거 나오죠? 요거 그림 하나 나오죠?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인터미디에이트 보이시죠? 인터미디에이트가 잘 봐요. 농도가 일정하죠. 일정하게 근사적으로 일정하잖아요. 근데 일정한 것과 동시에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정류 상태 근사예요. 근데 왜 네. 줄이 밀도예요? 네? 다시 뭐라고요? 왜 단위가 줄인데 컨센트레이션? 그 문제에 나와 있는 J는요. 이 J는 단위로서의 J가 아니고요. 어떤 물질을 대표하는 표기예요. 물질. 그래서 이제 리액턴트라는 물질, 프로덕트라는 물질, 인터미디에이트라는 물질 표기를 대문자 J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애킨스라는 사람이 쓴 물리화학 책에 나와 있는 표기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쓰니까 이런 J라는 표현이 있는데 J라는 표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알겠죠? 네, 이렇게 푸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1시인데요. 1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갈래요? 하나만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문제 마지막 페이지. 다음 반응에 대한 속도식을 쓰시오. 이거 풀어봤어요? 이거요? 응? 자기는 한 장이 없어요. 이거요. 준이가 이걸 주던데요? 이거 선생님이 따로 줘서. 이거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풀 수 있으면 됐고. 자기는 안 풀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줘가지고. 아, 풀어줬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할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해보면 되잖아요. 준이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럼 준이 걸 줄게요. 준이가 필기한 걸 줄게요. 뒤에 보면 준이가 이렇게 필기해놨어요. 그렇죠?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가져가요 이걸. 아니 2개 있는 거 싫어요. 아 그럼 기존 걸 버려요. 그러면 기존 걸. 근데 이게 원본이니까. 준이가 정리를 잘 해놨던데. 괜찮아요? 그래? 아니 가져갈게요. 왜요? 아니 이랬다 저랬다. 이게 같은 게 아니니까 2개 써도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 사실은 푸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죠? 푸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자 그 다음 내가 드릴 거냐면 요거예요. 저번에 건 아니고 이거 뭐냐면 또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작년 여러분 선배 그 뭐냐면 수업 자료거든요. 39기 속도론 수업 자료예요. 근데 이 속도론 수업에서 속도론 문제에서 사실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런 반응 메커니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차라리 속도론 있죠. 그 적분 속도식 1차 반응, 2차 반응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진 프린트에 저 뒤쪽에 보면 뒤쪽에 뒤에서부터 보면 편해요. 저기 뒤쪽에 연습 문제들이 막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들이 어디쯤 있냐?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저 뒤쪽에 내가 풀어놓은 게 있는데 중간쯤 있구나. 예를 들어서 9페이지 한번 9페이지 요거 이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알겠어요? 9페이지 있는 문제. 이거 내가 옆에 손으로 내가 풀어놓은 거 보이죠? 이거 네 글씨인 거 알겠죠? 진짜요? 네 글씨예요. 네 글씨잖아. 진짜. 칠판 글씨라고 달라. 자, 그래서 요거 네 글씨거든요. 그래서 요 풀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봐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 뭐냐면 미트, 디트, 피트 수능 기출들이에요. 근데 미트, 디트, 피트 수능 기출의 속도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풀어보시고, 자, 현준아, 한 장 더 넘기면 10페이지에도 있고요. 10페이지에도 있고요. 11페이지에도 있고, 12페이지까지 내가 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 문제들을 꼭 공부를 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꼭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현준이 갖다 줘요. 알겠죠? 저번에 줬어요. 아니요, 이건 안 줬어요. 아니 이거 줬다고요? 저번에 응. 길에서 만나가지고 줬어요. 아니, 이건 내가 오늘 처음 주는 건데? 아니 그건 맞는데 그냥 응. 저번에 받은 거. 아니, 이걸 내가 오늘 처음 줬다고. 근데 응. 이거 말고 저번 주에 또 준 거 있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새로운 거니까 이것도 갖다 주라고요. 갖다 주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요게 연습 문제. 이건 준이 거 없어요. 아니, 이거는 그 파일에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준이 갖다 주고. 알겠죠? 됐다. 그래서 그거 문제 풀어보고 어려운 거 질문하세요. 알겠죠? 단체 카톡방 계속 보고. 왜? 현준이 더 한다고 해도 빨리 가려고 그러네요. 그 뭐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현춘 안녕. 그 단체 카톡방에 잘 봐요. 알겠죠?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계속 질문하고. 현춘 알겠죠?